네, 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이만한 특파원입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 7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3대 지수 일제히 상승을 하면서 랠리를 이어가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시황 같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다우지수 전장 대비 0.97%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 대비 1.42% 급등하면서 4,130선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지난 이틀간 4,000선에 안착한 데 이어 4,100선에도 이제 올라선 모습입니다. 나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1.88% 오르면서 12,390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 3주간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다우 지수가 약 0.9% 정도 상승을 했고요. S&P 500 지수는 한 주 동안 1.2%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이번 한 주 1.8%가량 상승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뉴욕 시간으로 금요일이고요. 또 이제 7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7월 29일인데요. 이번 7월은 뉴욕 증시가 모두 굉장한 랠리를 보인 한 달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6월에 한 달간 뉴욕 증시의 반등 폭이 지금 2020년 이후 거의 가장 큰 수준이고요. 또 올해 들어서도 최고의 한 달을 보냈습니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 이번 한 달 동안 8.8%가량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은 무려 12% 반등을 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 2020년 4월, 즉 코로나 팬데믹 저점이 형성됐던 당시 이후에 가장 좋은 한 달을 보냈고요. 또 S&P 500 지수도 2020년 11월 이후 최고의 한 달을 보냈습니다. 다우지수는 이번 한 달간 6%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네, 6월에 3대 지수가 모두 굉장히 큰 폭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S&P 500 지수라든지 나스닥 지수가 이 약세장 폭을 심화를 했었고요. 올해 저점을 기록을 했었는데요. 7월 들어서는 이제 반등에 성공을 한 모습입니다. 투자은행 베어드의 전문가는 이번 7월 거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지금 기존의 6월에 주가가 워낙 많이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기존 장에 있었던 어떤 우울한 심리 그리고 약세 쪽에 치우친 포지셔닝 이것이 오히려 기술적인 반등을 불러일으켰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미묘한 시장의 뉘앙스 차이가 발생을 하면서 이제 주가에 큰 상방 압력을 가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 이 기대 인플레가 조금 둔화될 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연준의 긴축이 조기 종료가 될 수 있다는 연준 정책 경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졌고 결국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역할을 미쳤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아, 네. 또 이제 2분기 GDP가 마이너스 역성장을 기록을 하면서 오히려 경기 둔화가 어쩌면 연준의 긴축을 더욱 약화시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욕 라이프 인베스트먼트의 전문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시장은 현재 이제 경기 둔화가 더 비둘기파적인 연준의 움직임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희망에 기대고 있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 증시를 지지하는 요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제 어제 장 마감 후에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이 나왔었습니다. 이, 네, 어제 장 마감 후에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이 나왔었습니다.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이 모두 생각보다 선방했다라고 해석이 되면서 이 두 개의 종목이 오늘 뉴욕 증시를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두 종목 모두 메가캡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주가가 반등을 하면서 전체 지수에 강한 부스트를 줬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아마존이 이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 오늘 10% 이상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요. 전에 이제 발표한 아마존의 2분기 매출이 지금 월가 예상치를 웃돌았고요. 네. 향후 매출 가이던스 또한 상당히 낙관적이었습니다. 네. 월가 전문가들도 지금 아마존 실적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제 도이치방크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마존의 2분기 실적에 대해서 매우 깔끔하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 기술 기업 전반에서 이 매크로 관련된 실적 변동성이 극심한 상황에서 매우 깔끔한 2분기 실적을 제공을 하면서 투자 심리를 이제 좀 투자 심리를 개선을 시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기존의 아마존의 목표 주가를 155달러에서 175달러로 상향을 했습니다. 네, 오늘의 이제 또 다른 주인공이죠. 애플입니다. 애플도 어제 장 마감하고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애플 실적도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요. 호조를 보인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지금 애플 뉴욕 증시 최대 대장주이기 때문에요. 실적이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잘 나오면서 지금 실적에 따른 어떤 쇼크가 뉴욕 증시에서 재현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대부분 월스트리트 투자은행 또한 애플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JP모건 같은 경우 애플에 대한 매수 의견 유지를 했고요. 또 목표 주가는 200달러로 유지를 했습니다. 지금 JP모건이 애플에 대한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요. 애플이 뉴욕 증시의 안전 피난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주가 나스닥이 지금 뭐 이번 달에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여전히 약세장에 있고요. 상당히 좀 부진한 흐름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경기 여건 상황 속에서도 애플은 그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우려를 조금 잘 견딜 수 있는 우량주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모건 스탠리 또한 애플을 자사의 탑픽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자사의 최선호 종목으로 유지를 한 셈인데요. 목표 주가는 180달러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제 애플 실적을 확인하고 많은 투자은행들이 애플에 대한 목표 주가를 상향을 했습니다. 네, 시티라든지 에버코어 ISI 이런 데가 이제 지금 어제 실적 확인 후에 애플의 목표 주가를 올렸고요. 대부분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은 애플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부진한 의견을 내놓고 있는 아이비가 골드만삭스입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애플 실적을 조금 비판적으로 봤는데요. 애플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기는 했지만 지금 상회하기는 했지만 이제 이제 애플의 애플워치 같은 웨어러블 제품이라든지 서비스 부분에서 거시 경제적인 여파가 이제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애플에 대한 목표 주가를 139달러로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주요 IB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또 골드만 같은 경우에는 애플에 대해서 중립 투자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 애플 장중에 3.5% 이상 올랐고요. 현재 주가는 162달러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3대 지수가 대체로 다 상승을 하면서 필수 소비재라든지 헬스케어 종목을 제외하고는 전 영역에서 강한 섹터 반등이 나왔습니다. 특히 에너지 종목이 지금 4.5% 섹터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요. 오늘 이제 에너지 관련 기업들도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쉐브론과 엑선모빌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두 회사 모두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주가가 각각 8% 그리고 4% 상승을 했습니다. 네, 오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은 이제 강보합 수준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네, 또 이제 실적이 발표된 기업이 있습니다. 로쿠, CTV 스트리밍 업체 로쿠인데요. 실적이 부진하게 나오면서 주가가 25%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네, 오늘 이제 반도체주가 대체로 상승한 반면 인텔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인텔도 어제 주장 마감하고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가 되면서 인텔의 주가가 장중 10% 이상 떨어졌습니다. 다우 구성 종목 중에요. 오늘 P&G도 많이 떨어졌는데요. P&G 같은 경우 실적 중에서 순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결국 주가 6% 이상 하락했고요. 네, 일부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오기는 했지만, 대체로 지금 빅테크 실적이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외에 이제 S&P 구성 기업 중에 지금 77.8%가 실적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준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오늘 뭐 연준에 조금 더 비둘기파적인 연준이라든지 빅테크 실적 호조에 주가가 오르기는 했습니다. 투자 심리가 나쁘지는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 경제 지표는 아직 여전히 좀 부진한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물가 지표인 6월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 지수가 나왔습니다. 이제 6월 수치이기 때문에 예상된 대로 40년 만에 최고치를 유지를 했습니다. 네, 6월 PC 가격 지수 같은 경우 전년 동기 대비 6.8% 상승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 1982년 1월 이후 40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지난 3월에 이 지표가 40년 만에 최고치 기록을 세우면서 6.6%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이거보다도 지금 0.2%더 오르면서 6.8%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월치라든지 월가 예상치보다도 상당히 가파른 물가 상승세를 다시 한번 재확인을 시켰습니다. 네, 이제 변동성이 큰 에너지라든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 가격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8% 상승하면서 월가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네, 또 이제 지표에서 주목을 하셔야 될 부분이 미국의 소비 지출입니다. 지금 지난 6월에 개인 소비 지출이 전월 동기 대비 1.1%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되었는데요. 이게 직전 월에는 0.3% 증가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가폭이 상당히 커졌는데요. 이제 이론적으로 생각을 하면 미국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소비가 늘어났다는 것을 조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요. 이번 달, 지난달 같은 상황에서는 이걸 좀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지금 소비가 늘어난 이유가 이제 경제가 좋아서 이제 경기가 호황을 보이기 때문에 소비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요. 이제 인플레이션에 따른 물품 가격 상승 인상이 이제 기록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이 가격 상승에 따른 이런 소비 지출 증가는 이제 긍정적으로만 해석할 수 없다라는 의견이 지금 월가의 대체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 6월에 개인 소득도 전월 대비 0.6% 상승을 했는데요.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임금 상승 역시 이제 경기 호조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인플레에 따라서 임금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이런 임금 상승세가 일어났습니다. 역시 인플레이션을 더 끈질기게 만들 수 있는 요인으로 부정적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네, 오늘 이제 고용비용 지수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제 바로 방금 직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임금 인플레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것이 결국 기업의 상당한 어떤 부담으로 연결이 되는 요인이기 때문에 소폭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2분기 고용 비용 지수가 전 분기 대비 1.3% 상승을 하면서요. 월가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네, 오늘 이제 미시간대 경제 신뢰도 지수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사상 최악을 기록을 했었던 지난 6월보다는 소폭 반등을 하는 수준을 보였지만요. 역사적으로 여전히 굉장히 낮은 수준을 유지를 했습니다. 7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가 51.5로 확정이 되었는데요. 지금 전월 확정치였던 50보다는 개선됐지만 여전히 높은 인플레로 소비 심리가 역사적으로 낮다라는 점을 알려줬습니다. 네, 인플레 전망이 소폭 또 완화가 됐는데요. 12개월 기대 인플레가 5.2%로 집계가 되면서 예비치와 같은 수준을 유지를 했고요. 향후 5년 기대 인플레는 2.9%로 기록이 됐습니다. 예비치인 2.8%보다는 소폭 상승을 했지만 이제 지난달 시장을 크게 움직였던 수치인 3.1%보다는 개선이 됐습니다. 네, 오늘 유로존 쪽에서도 물가와 성장률 관련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유로존의 7월 CPI 예비치가 무려 8.9% 상승한 것으로 집계가 되었는데요. 이제 역대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한 수준입니다.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이번 7월 에너지 가격이 CPI에 미친 영향이 가장 컸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네, 7월에 지금 에너지 가격은 가장 높은 연간 상승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유로존 CPI에서 39.7%가량을 이제 에너지가 차지를 했습니다. 또 이제 유로존의 2분기 GDP 예비치도 나왔는데요. 유로존의 2분기 GDP는 0.7% 성장을 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마이너스 성장까지는 아니지만요. 0.7% 수준에 그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여전하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네, 오늘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나왔습니다. 연준 인사 두 명이 공개 발언을 했는데요. 우선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가 현재 미국 경제는 침체에 있지 않다고 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미국이 경기 침체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강한 고용 시장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수요가 여전히 많은 수준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이제 경제를 정상적인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인플레를 더욱더 이제 통제를 해야 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연준의 대표적인 매파 인사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도 오늘 발언을 했습니다. 이제 미국이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다라는 얘기, 이제 보스틱 총재와 동일한 얘기를 되풀이를 했는데요. 이제 실업률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수요만 줄이는 방법으로 미국이 심각한 경기 침체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다. 금리를 올리면서도 수요를 억제하면서 동시에 심각한 경기 침체를 일으키지 않는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제 8월 거래를 앞두고 있는데요. 주가 향방에 대해서 전문가들 의견 분분히 갈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수석 투자 책임자이자 이제 주식 수석 전략가인 마이클 하트넷이 보고서를 냈습니다. 지금 7월 반등에 대해서 베어마켓 랠리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이 랠리가 조만간 끝날 것이다라는 조금 비관적인 평가를 했는데요.
이번 한 달 동안 이 주식시장의 반등세는 채권 금리의 하락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면서요. 또 이제 이후에 채권이 주식의 수익률을 웃돌게 되면 상황이 급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지금 노동시장이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라든지 이런 게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요. 만약에 노동시장이 경기 침체의 신호를 보이기 시작한다면 이제 상황이 많이 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트넷 CIO 같은 경우에는 이제 S&P가 4,200선을 뛰어넘으면 이제 매도를 하는 것을 권고를 했고요. 하지만 만약에 지수가 3,600 정도까지 떨어지면 이것은 이제 진 바닥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매수를 추천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시장의 월가의 대표적인 강세론자 톰 리는 반대되는 의견을 펼쳤는데요. 고객에게 보낸 메모에서 지금 주식 시장이 현재 바닥에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1982년 8월에 주식 시장이 바닥을 쳤을 때와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이제 S&P 지수가 4,800까지 다시 웃돌면서 연말까지 새로운 고점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네, 뉴욕 증시 이번 한 주 우호적인 흐름을 보였고요. 7월 한 달 거래 동안도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8월 거래가 시작이 되는데요. 뉴욕 증시가 7월에 이런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뉴욕 증시 정보와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